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 진료 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최근 겨울폭우를 비롯해 자연재해, 범죄 등의 비상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 대책들을 소개하면서 주민들 돕기에 나섰습니다. 한인 연방하원의원들이 미군 최초의 아시아계 전투대대장이자 평생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한 전쟁 영웅 고 김영옥 대령에게 의회 금메달을 수여하자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역에 포함하는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이 시티센터에 새로 들어선 우체국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제36대 신규 이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서 범죄 전과가 없으면 됩니다. 플로리다에서 괴한들이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총을 쏘아 인도에 있던 시민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의 가혹한 구타로 사망한 흑인 청년이 사건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적절한 응급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조대원 3명이 해고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강력했던 미국의 소비가 치솟는 물가와 금리 상승 여파로 꺾이기 시작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약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에 직면해서 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낮은 물가가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문제보다도 정부와 지도력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미국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출로 사용한 자금 중 54억 달러 이상이 부정수급자에게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포드 자동차도 전기차 일부 모델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가격 인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방으로부터 탱크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에서 발생한 이슬람 사원의 자살 폭탄 테러 희생자가 93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현재 사상자 수만 200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석 달 만에 다시 만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더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의 송금한 돈 가운데 일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에 따른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브루클린과의 원정 경기에서 104대 121로 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시카고 불즈와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3월에 열리는 가운데 일부 메이저리그 팀들이 선수 차출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도미니카 공화국이 우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1.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그 5번 프리웨이에 있는 커머스 지역 커머스 카지노에서 대치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We arrived just a few minutes ago. We're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e main entrance of the Commerce Casino and Hotel. We can't get any closer to this ongoing situation, but let's get you over to Sky 5
overhead right now, giving you a live picture of what exactly is going on in and around this area. A large police presence here with SWAT team and the LA County Sheriff's Department, even ambulances being dispatched to this area. We now know and have confirmed from the LA County Sheriff's Department that deputies are now involved in a standoff with a man that is armed with a knife. I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an hour. The man has barricaded himself inside the casino. Authorities saying this is all LA stemming 지역 커머스 from a 카지노에서 지금 situation that 대치극이 started 벌어지고 shortly 있습니다. after 상당히 많은 4 경찰과 p.m. 시립보국, 소방대원, 그리고 스와팀, 이 특공대까지 출동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과 대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LA 카운티 시립국 의원들은 오늘 새벽 6시경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남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 커머스 카지노 앤 호텔로 출동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카지노에서 보안 직원과 언쟁을 벌이면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지노 안에서 대치하는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판단하에 카지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정신당국의 출동도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카지노 앞 주차장에는 경찰차 여러 대 말씀드린 대로 출동해 있는 상황이고, 프리웨이, 5번 프리웨이는 통제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로컬 도로는 모두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컬 도로 가시는 분들, 이 지역에 창고들이 있어서 이 텔레그래프 쪽으로 가시는 분들 로컬 도로 많이 이용하시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로컬 도로는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 5번 프리웨이는 차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커머스 카지노 앤 호텔에서 경찰과 흉기를 소지한 이 남성과 대치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몬트레이 파크 댄스 교습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2차 범행을 막은 시민 영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브랜던 차이 씨에게 전화해서 이같이 요청을 했다고 주디 추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 어제 전했습니다. 차이 씨는 지난 21일 총기 난사범이 이 몬트레이 파크에서 1차 범행을 한 뒤에 2차 범행을 위해서 알람브라의 댄스홀을 찾았을 때 격렬한 몸싸움 끝에 총을 빼앗아 시민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총기를 소유한 아시안계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오범죄,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방어 목적을 위한 총기 구매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LA타임즈는 어제 웨스트LA의 평범한 40대 한인 여성이 최근 잇단 사건의 위협을 느끼고 남편과 호신용 총기를 사는 것을 논의하고 유튜브로 총기 사용법을 익히는 등 아시아계 주민에게서 총을 소유한다는 것이 안전함을 느끼는 방법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총기 폭력 방지 단체 측은 아시아계는 원래 타인종보다 총기 소지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팬데믹 기간 총기 소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괴한들이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총을 쏴 인도에 있던 시민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0분경 플로리다 중부 소도시 레이클랜드의 한 도로에서 괴한들이 검정색 닛산 세단을 타고 지나가면서 인도 방향으로 총기를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천천히 주행 중이던 차량의 문 유리창 4곳이 일제히 열렸고 그 직후 차창마다 총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4명의 탑승자 모두 동시에 총을 쏴댔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당시 인도에 있던 시민 10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얼굴과 복부 등을 맞은 2명은 위중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서장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격 피해자 3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고 나머지 7명은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거나 직접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격 피해자들은 20세에서 35세의 남성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도로에서는 마리화나가 발견됐고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멤피스에서 경찰의 가혹한 구타로 숨진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가 사건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적절한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멤피스 소방국은 구급대원 2명이 현장에 출동하고도 니컬스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당시 구급대원을 싣고 현장으로 이동했던 앰뷸런스 운전자도 해고했습니다. 현장 도착 뒤에 차에서 내리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총 3명을 해고한 이유와 관련해서 소방국장은 구급대원들은 경찰이 폭행을 중단한 지 불과 몇 분 뒤 니콜스를 발견했지만 환자 상태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국의 발표에 앞서 멤피스 경찰 당국도 니콜스를 폭행한 경찰관 5명을 해고하고 사건에 관여했던 경찰관 2명을 추가로 대기 발령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멤피스에서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경찰관들이 책임을 벗어나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하는 등 상부에 뻔뻔한 거짓말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경찰의 총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 내부 보고서에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에 종료됩니다. 이 미국의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YTN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된 뒤 90일 단위로 연장해 왔는데 최근에는 지난 11일 재연장됐습니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무료 제공할 수 있지만 종료되면 관련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 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Here's the bottom line. When my predecessor got COVID, he had to get helicoptered to Walter Reed Medical Center. He was severely ill. Thankfully, he recovered. When I got COVID, I worked from upstairs of the White House, and the office is upstairs, and for that 5-day period. The difference is vaccinations, of course. 앞서 일본 정부도 오는 5월 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처럼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진료를 기피할 우려가 있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확진자 수 숫자는 지난 금요일 기준입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 보건국이 확인해 본 결과 지난 주말분과 어제 월요일분이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다. 집계상의 문제가 현재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프로세싱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오전 중에는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상황을 보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 LA 카운티 112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집계됐고 입원 환자 수는 722명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업데이트된 주말분과 어제 월요일분은 오늘 오전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방금 전 밝혔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을 맞은 오늘 남가주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고 있고 낮 기온 어제보다 지역에 따라 8도에서 11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2월의 첫날인 내일도 남가주 맑겠고 내일 낮 기온 2, 3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점차 구름이 늘어나 다시 흐려지겠지만 남은 한 주 동안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에 근접해서 당분간은 큰 추위 소식 없이 온화한 기온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4도, 40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4도, 32도, 해안 지역은 65도, 4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9도,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잇따라 내린 눈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중부 시에라 산악지역 강설량이 1년 평균치 100% 이미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 기상학자들은 이번 시즌이 끝나려면 아직 2달 이상 남았지만 1년 평균치 100%의 강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UC 버클리의 센트럴 시에라 눈 연구소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3인치의 눈이 내려 이번 시즌 총 360인치의 강설량에 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센트럴 시에라 눈 연구소의 앤드류 스와츠 박사는 최근 몇 년과 비교해 현재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스노우팩 매우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당국이 최근 겨울폭우를 비롯해 자연재해, 범죄까지의 비상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 대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주지사 직속인 긴급서비스국은 어제 멀세드, 세크라멘토, 산타크루즈 3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연방정부의 재해지역 선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내 58개 카운티 가운데 49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재해지역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피해 지역 카운티 거주자는 연방재난관리청이 FEMA에 지원금 신청을 통해 가구와 의료장비, 안경, 보조장치와 주택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민과 중소기업들은 연방중소기업청인 SBA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을 비롯한 지원 신청은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보험부도 홍수 피해를 입은 집주인은 홍수 보험이 없더라도 산불로 인해 집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사의 피해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수증과 호텔비, 식비 등을 꼼꼼하게 모아둬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LA시 의회가 렌트비 미납된 세입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LA시의회가 지난 27일 잠정적으로 렌트비가 미납된 세입자들에게 한 달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가 이날 9대2로 관련 보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개월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퇴거 진행을 시작할 때 제공됩니다. 세입자 보호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이 해제되면 세입자들이 무더기로 퇴거돼 홈리스가 양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저항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판매가 크게 줄었습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LA의 주택 판매는 3,884채로 전달과 비교해 3%, 1년 전보다는 46%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주택 가격은 77만 5천 달러로 1년 전보다 3%가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12월 주택 판매는 1,788채로 1년 전보다 40% 줄어들었으며 중간주택 가격은 1%가 하락한 93만 3,5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은 1년 전보다 2배가 오른 6.4%를 기록하며 평균 집값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의 평균 모기지 페이먼트는 3,862달러로 1년 전보다 41%가 늘었으며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모기지 페이먼트는 45%가 증가한 4,65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판매 수는 12월 판매로는 1988년 이후 가장 적었다고 코어로직은 설명했습니다. 난폭 운전을 일삼으며 쇠파이프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테슬라 운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젯밤 남가주 일대에서 보복 운전으로 운전자들을 위협해온 36살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지난 1월 11일 2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에서 운전 도중 차를 멈춰 세우고 뒤차 운전자를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등 최소 2번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는 시민들의 대시캠 비디오 제보가 용의자 체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살상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5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크게 치솟은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남가주 가스컴퍼니의 고객들이 빠르면 2월부터는 한층 줄어든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로컬 방송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ABC7 방송은 어제 급등한 천연가스 요금에 우려가 높은 고객들의 요금이 언제 증정될지 궁금해한다며 이같이 전달한 것입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사는 이달 1월 원썸당 3달러 45센트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월보다는 4배, 그리고 2018년도와 비교할 때는 무려 11배 높은 가격입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 공보관실은 이번 주 중에 천연가스 요금에 상당한 인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또 어느 정도의 요금 인하가 발표될지는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안정을 모색할 방침을 롱비치 시정부가 밝혔습니다. 렉스 리차드슨 롱비치 시장은 가스 요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내일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요금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하고 긴급회의 소집 이유를 밝혔습니다. 긴급회의는 유틸리티 세금으로 걷어들인 수익으로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를 지닌 주민 그리고 고령층 주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오는 2월 5일 남가주의 뮤지엄 30여 곳의 입장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남가주 뮤지엄들은 모든 주민들이 30여 원의 뮤지엄 입장을 무료로 할 수 있는 Free for All 데이를 2월 5일 시행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 처음 시작된 이후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재개되는 행사입니다. 데스컨스 가든과 게티센터 게티빌라, 라브레아 탈핏 뮤지엄과 스커볼 센터, 케이튼 어린이 박물관과 USC 아시아 퍼시픽 뮤지엄 등을 비롯해서 벤투라 카운티와 산타바바라의 다양한 뮤지엄들이 2월 5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가주 뮤지엄 회장은 남가주에 위치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뮤지엄들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면서 모든 지역 주민들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오늘부터 새 디자인을 적용한 그린카드와 고용 허가증을 발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정교한 사파와 촉감, 인쇄,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잉크, 홀로그램 이미지 등 위조를 어렵게 하는 최신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민국은 위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최대 5년마다 카드 디자인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LA시에서 일어난 차량 도난 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곳 한인타운은 4번째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통계 분석 매체인 크로스타운이 어제 LAPD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LA시에서 도난 차량事故 접수가 25,40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 대비 61.5%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인플레이션 상승이 차량 도난 사건을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모두 74만 5천 대 이상 차량이 도난을 당했고 피해 규모로는 약 6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 소셜미디어에서 일명 기아 챌린지로 타겟이 된 한국차의 도난 피해도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2010년부터 2021년식의 기아 브랜드와 2015년에서 2021년형 현대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 연방하원들이 미군 최초의 아시아계 전투대 대장이자 평생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한 전쟁 영웅 고 김용옥 대령에게 의회 금메달을 수여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 발의한 셈이 됐습니다. 메릴린 스트리클런, 미셸 박스틸, 영킴, 앤디 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한인 의원들은 2021년 3월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회기 통과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이 고인이 평생의 삶을 통해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과 리더십, 인도주의 실천을 기리기 위해 의회 금메달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방의회 금메달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입니다. 고 김영옥 대령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군에 입대한 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아시아계 최초 전투 대대장을 맡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고 예편 후 전쟁 고아를 돌보며 인도주의를 실천한 전쟁 영웅입니다. 한인 의원들은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와 리더십은 종종 의회에서 간과됐다며 이제 그것을 바로잡고 김 대령에게 의회 메달을 수여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리클랜드 의원은 김 대령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영웅이자 공동체의 지도자 및 인도주의자로서 높은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고 미셸 박스틸 의원은 김 대령의 결단력과 용기는 미국 정신의 본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김 대령에게 의회 금메달을 수여하기 위해 모든 한국계 의원들이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고 앤디 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나라를 위해 싸운 김 대령의 용기가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인 고인은 LA에서 태어나 미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여해 뛰어난 무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LA 한인타운 도산안창호 우체국의 부활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연방 하원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을 관할 지역으로 포함하는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27일 LA 한인타운 시티센터에 새롭게 들어서는 우체국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킴, 미셸 박스틸, 주디 추, 낸시 펠로시, 브래드 셔먼, 애덤 시프, 그리고 케이프 포터와 발의자인 고메즈 의원 등 캘리포니아 내 34명 연방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LA 한인에 관심 많으시지요. 그리고 또 한인의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제36대 LA 한인회 이사를 다음 주 화요일인 2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한인회가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기존에 해오던 활동도 많고 신규 프로그램도 준비하는 만큼 이사를 최대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자격 요건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인으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또 최근 7년 내 금고 이상의 형이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이사 임기는 올해 12월까지고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이사 회비는 1년에 $1,500입니다. 신청서는 LA 한인회 이메일로 요청해 송부받거나 한인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LA 한인회 전화번호는 323-732-0700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캘리포니아주의 재난 예방 대응 그리고 복구 현황을 둘러보고 현장 중심형인 재난 안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나흘간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미국의 재난 대응 관리 방식을 분석해서 한국의 국가 안전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이 방문하는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지진과 홍수, 산불이 잦아서 재난 대응 복구 경험이 많고 기관 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 관리 역량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미국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현장 지휘 체계 구축 사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인프라 재정비를 강조하기 위한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연초 불거진 기밀문선 유출 파문이 특검 수사 착수 이후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자 내년 대통령 선거 재선 도전선을 앞두고 인프라 관련 입법에 성과를 내세워 노동조합과 중산층을 파고드는 발걸음에 속도를 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노후한 철도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찾아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 전역에 걸쳐 낡은 인프라를 재정비함으로써 미국 경제 제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줄곧 강조해왔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기 진작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초당적인 지지를 요청해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최고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에서 미국은 1위였는데 현재는 9위에 불과하다며 과거 8위였던 중국이 2위라며 중국의 경제를 선도할 위치를 내주고 세계 다른 나라에 따라잡힐 위협은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공 사례로 GM과 LG솔루션에 공동 투자한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뉴욕 허드슨 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자신의 인프라 재건 정책 성과를 또 강조할 예정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열차 인프라 개선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맞춤 사업은 없다는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원 시절부터 40년간 워싱턴 DC와 델라웨어 자택을 열차로 오고 가서 암트랙 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차 사랑이 남다른 만큼 그보다 시설 개선에 적임자가 없다는 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3일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찾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과에 대해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문제보다도 정부와 지도력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미국인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응답자 21%가 정부와 지도력 부재를 꼽은 것입니다. 이어서 인플레이션과 이민, 경제 전반, 인종차별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같은 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문제가 각각 16%의 응답률을 기록해 가장 큰 문제로 꼽힌 바 있습니다. 갤럽은 최근 몇 달 사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강력했던 미국의 소비가 치솟는 물가, 금리 상승 여파로 꺾이기 시작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단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달 전월보다 1.1% 감소해 작년 11월에 이어서 2달 연속 1%대 급감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총 주택 매매 건수는 전년보다 17.8%가 줄어 2014년 이후 최소치였고 신차 판매는 1,370만 대로 10년 만에 최소 수준이었습니다. 물가와 금리 인상은 소비자 지출을 둔화시키고 있지만 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은 향후 1년 내에 경기 후퇴 가능성을 61%로 전망하면서 그 주요 원인으로 소비 위축을 꼽았습니다. 인공지능인 챗 GPT가 미국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숙제뿐만 아니라 의회 연설문, 뉴스 기사까지도 막힘없이 작성해서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규제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The United States-Israel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Act will allow us to tap into the expertise of both countries and draw upon each other's resources to explore and develop cutting-edge AI advancements. 미 하원 오친클로스 의원이 읽은 이 연설문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작성한 글입니다. 챗GPT의 법안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하원 연설문을 100단어로 작성하라고 입력해 뽑아낸 겁니다. 연설문 문장이 워낙 자연스러워 AI가 쓴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I wanted to draw attention to this technology on the floor of Congress so that policymakers can start engaging in this debate now. 아이폰 출시에 비견될 정도로 화제를 낳고 있는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글을 학습해 사람이 쓴 것 같은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출시 2달 만에 하루 이용자 1,000만을 돌파하자 검색 엔진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구글이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숙제를 대신해주는 용도로 각광을 받다 보니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고 챗GPT로 쓴 글을 잡아내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My own high school English teacher was telling me that, yes, students, they have no doubt that their students are all using this.
CNN은 기자가 아닌 챗GPT가 쓴 방송기사 문장으로 챗GPT 현상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고 뉴미디어인 버즈피드는 챗GPT와 제휴를 맺고 기자 역할을 AI에게 맡기기로 하자 주가가 120%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체계국은 감시 대상에 챗GPT 등 생성형 AI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AI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해킹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미 의회에서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렇게 오픈 AI 챗봇 GPT를 공개한 것을 계기로 IT 기업들의 AI 연구팀들 사이에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챗 GPT는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생성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최근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키로 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에 챗 GPT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탑재하려고 있습니다. 구글은 노래를 말로 설명하면 이에 맞는 새 음악을 만들어내는 모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바이두는 3월 자사 검색 엔진에 이 챗봇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AI 챗봇 연구 경쟁에는 세계 곳곳의 기존 IT 대기업 내에 직속 연구팀이나 그 계열사뿐만 아니라 독립된 스타트업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쟁 결과에 따라 모든 곳의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AI 시대가 얼마나 빨리 개막할지 그리고 누가 이를 주도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선도업체인 테슬라가 시작한 가격 인하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인 머스탱 마하 2의 가격을 각 모델에 따라서 1.2 내지 8.8%까지 인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머스탱 마하 2를 이전에 비해 최대 5,900달러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드는 공급망 효율화 등을 통해서 전기차 생산 비용 절감 때문에 가격 인하가 가능했고 급격한 시장 변화 속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포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가격 인하는 바로 테슬라를 의식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서방으로부터 탱크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탱크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또는 서방과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의 탱크 지원이 결정된 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입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가 크림반도, 포병기지 등 러시아의 후방을 타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입니다. 서방은 일단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 숄츠 독일 총리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 지원에 비난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랴부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는 꼭두각시 주인들과 대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랴부코프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 2026년 기간 만료 후 대체 조약 없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가대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에서 104대 121로 패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 강팀이죠. 강팀인데 케빈 듀란트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잡을 수 있는 찬스죠. 근데 LA 레이커스는 어제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장했습니다. 휴식 차원인 것 같죠. 그러면서 104대 121로 패했습니다. 토마스 브라이언트, 러셀 웨스트브룩, 하치무라 루이 이 세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분투했지만 브루클린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경기 없었던 LA 클리퍼스는 오늘 시카고 불스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부진했던 손흥민 선수가 FA컵에서 멀티골을 터뜨리자 BBC 스포츠를 비롯한 영국 주요 매체들이 간판 골잡이에 귀환을 극찬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두 골을 넣었지만 더 주목받은 것은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빠른 역습에서 골을 많이 넣었지만 이번 골은 지공 상황, 그것도 2대1 패스 같은 부분 전술로 만들어낸 골이기 때문입니다. First half we struggled a little bit because they were defending really deep and yeah, I mean I'm glad that I could help the team. 두 번째 골은 이번 시즌에 자주 볼 수 없었던 순간적인 턴 동작으로 완성됐습니다. BBC 스포츠는 아름다운 턴이었다며 손흥민의 움직임을 극찬했습니다. Defenders got no chance, didn't really have the time to figure out what Son's going to do. His body weight's going the other way and a lovely swivel. You think he's going to go near post, goes the far corner, and it was a brilliant finish from brilliant player. We just want to see more. Sometimes it was frustrating not seeing, and we can't always play like we did last season. 또 플레이도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패스든 슈팅이든 빨리 결정하며 군더더기 없는 경기를 한 것입니다. 토트넘에서는 낯선 포지션, 케인이 섰던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두 골을 넣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As an attacking player, I think you need that always the goal. Doesn't matter how good you are playing or doesn't matter how bad you are playing. So I think the important is that you get that goal. FA컵 골로 자신감을 충전한 손흥민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월요일 새벽 1시 반 리그 2위 맨시티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국제올림픽 IOC가 러시아와의 조력 국가인 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올림픽 출전을 용인하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YTN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IOC가 러시아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것은 테러를 용인할 수 있다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는 3일 올림픽위원회 비상총회를 열어 파리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각국도 일제히 IOC의 결정에 화살을 날렸습니다.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SNS를 통해 IOC의 판단이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됐다며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고 고립을 강화할 시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지도자들도 줄지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IOC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폴란드 체육부 장관은 유럽 소속인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꼬집었습니다. IOC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이 최근 IOC를 향해 전쟁과 사륙, 파괴의 옹호자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과 관련해 이 발언을 포함한 모든 중상모략을 거부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메디칼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